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덕호입니다. 예, 월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오늘 월요일 오후인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어, 오늘이 이제 21일인데 벌써 1월이 다 가네요. 1월이. 2019년 이제 1월 이제 다 가면 2019년에 이제 12분의 1이 벌써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2020년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2020년이 지나면 무려 21세기의 5분의 1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5분의 1이 맞죠? 예.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저는 사실 2000년대 시작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19년, 20년이 흐르고 있으니 참 예, 갈수록 시간은 빨리 흐르고 이거 뭐 할 일은 많고 한 일은 없고 예. 그러네요. 많은 분들도 그런 걸 좀 느끼시겠죠. 오늘 재즈로프트에서는요. 남성 재즈 보컬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좋은 사진이 없나? 요게 데뷔 앨범이니까 요거로 할까요? 예. 누굴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제 케빈 마호간이라는 이 보컬리스트를 좀 얘기할까 합니다. 90년대 등장했던 보컬리스트인데, 뭐, 좋아하시는 팬들도 계시겠죠. 근데, 뭐, 안타깝게도 벌써 이제 재작년 일이 됐는데, 2017년 1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60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기사에 이제 심장마비로, 이렇게 사인이 발표가 됐는데, 오늘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당뇨병을 앓았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당뇨병에 의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케빈 마호가니를 전천후 재즈 보컬리스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전천후 재즈 보컬리스트 사실 남성 가수들 뭐 여성 가수도 포함해서요. 이런 보컬리스트는 재즈 역사상 거의 몇 명 손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즈 보컬리스트 하면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블루스를 제대로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물론, 남성 가수의 경우는 블루스 샤우팅이라는 걸 창법이 있죠. 예, 블루스, 를 잘 부를 수 있어야 되는 점. 그 다음에 또 재즈에서 있는 발라드 넘버에 대한 소화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발라드, 그러니까 블루스, 발라드 여기에 뭐 재즈라 가수라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스캐싱이죠. 본인의 어떤 즉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캐싱 이런 것들을 두루 겸비한 가수 야말로 전천후 재즈 가수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거를 뭐 다 할 줄 알아야 최고의 재즈 가수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빌리 헐리데이 생각해 보면 이분은 스캣도 하지도 않았죠. 뭔가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캐릭터가 있는 재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가장 궁극이겠지만 재즈가 갖고 있는 폭넓은 여러 성격들을 다 다룰 수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음악적인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재즈에서 그랬던 보컬리스트 남성에서 뽑는다면 몇 명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940년대 등장했던 빌리 엑스타인 이분도 역시 블루스 그다음에 발라드 참 잘 불렀죠. 그리고 또 여기에 비밥 빅밴드를 이끌면서 스캣까지 구사했던 빌리 엑스타인이 있었고 또 한 명이 이제 조 윌리엄스였죠.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에 있었던 조 윌리엄스였는데 이분도 사실 이전에
카운트 베이시의 선배였던 지미 러싱처럼 기본적으로 블루스 샤우팅을 구사하지만 지미 러싱과 다르게 굉장히 스탠다드 넘버도 발라드 스타일로 노래를 부를 줄 알았고 많이 구사하진 않았지만 또 스캣도 구사할 줄 아는 조 윌리엄스였습니다. 이런 점이 그를 전천후 재즈 보컬리스트로 꼽게 만들었죠. 또 한 명 꼽자면 저는 역시 멜 토메를 꼽고 싶습니다. 멜 토메. 멜 토메 역시도 이 세 가지 모드를 완벽하게 다뤘던 블루스 샤우팅까지는 아니지만 발라드에 특히 블루스는 잘 불렀고요. 물론 여기에 또 발라드에 아주 탁월한 미성을 갖고 있었고 스캣 역시 잘했고 멜 토메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보를 잇는 보기 드문 보컬리스트 중에 한 명이 이 케빈 마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케빈 마우간이 이 세대로 넘어오면 또 한 가지의 이제 음악적인 소위 어떤 특징들이 생기는데 바로 보컬리즈라고 하는 창법이죠. 그러니까 기악 연주자들이 만들어 놓은 곡을 여기에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방식인데 과거에 킹 플레저, 에디 제퍼슨, 그다음에 존 핸드릭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창법을 구사했고 그게 램버트 핸드릭스 앤 로스와 또 맨하탄 트랜스포를 통해서 굉장히 재즈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한 영향을 제가 보기에는 이 엘자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고 해서 80년대 이후에는 재즈 전반에 확산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보컬리즈가 굉장히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몇몇의 가수들만 사용하는 그런 기법, 창법이었다가 이것이 지금 많이 일반화 됐는데 그러한 시점에서 케빈 마우간이는 보컬리즈도 굉장히 확산시키는데 기여도 했고 노래도 잘 불렀던 가수였습니다. 2017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이 훌륭한 가수가 벌써 세상을 떠나다니 하면서 동시에 이 보컬리스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그 안에 없었구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상하게 재즈 보컬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는 그런 양상이 보였죠. 제가 굳이 여기서 꼭 언급하고 싶은 사람, 예를 들어서 노라 존스 같은 재즈 바깥 영역에 있는 보컬리스트들은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근자에 와서 제일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조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 그레고리 포터죠. 그레고리 포터. 근데 그분이 그레고리 포터가 갖고 있는 음악적인 역량과 잠재력이 저도 인정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음반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음악은 재즈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다지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메이저 음반사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마도 수익을 올리고 싶겠지만 너무 음악에 있어서는 재즈적인 성격이 너무 약하다라는 점이고요. 글쎄요. 그레고리 포터 본인의 각성이 이 점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의 가장 현존하는 남성 재즈 가수의 이 보석과 같은 존재는 바로 이 커트 헬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트 헬링 너무 팬도 많으시죠. 커트 헬링. 커트 헬링의 경우에 정말 지금 케빈 마우가니와 더불어서 이런 전천후 재즈 보컬리스트로서의 역량을 다 갖추고 있는, 물론 이 사람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법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발라드 가수라고 부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발라드 넘버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자기의 목소리의 방식으로 또 표현해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스캣, 보컬리즈, 블루스, 발라드까지 다 완벽하게 노래 부르는
가수가 저는 이 커트 헬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도 여러 번 왔었고 정말 볼 때마다 노래 참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이분이 이제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좋은 음반을 계속 발표해 오고 또 음반도 많이 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음악적으로 좀 변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노래 레퍼토리 소스들을 굉장히 넓게 뭐 클래식 곡도 포함해 가지고 뭐 팝 넘버까지 해서 다 이것들을 좀 부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입니다. 뭐 이 커트 헬링의 패션 월드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이 작년에 발표한 더 퀘스천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오히려 이전의 음반들보다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이제 그런 레퍼토리를 분산시키다 보니까 본인의 매력이 오히려 희미해지는 흐릿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커트 헬링이 이게 뭐 직접 제가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영어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 느낌은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 음악적인 역량이 굉장히 다채롭고 그 소스도 많으니 다시 옛날 모습으로 옛날의 전략으로 돌아간다면 훨씬 더 멋지게 부를 내용들이 너무 많다. 훌륭한 레퍼토리도 많고 최근에 나온 또 뭐 80년대 이후에 나온 여러 재즈 레퍼토리를 자신의 보컬리즈나 자신의 창법으로 부를 수 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은 이미 뭐 사실 팬머슨의 곡 같은 것들을 보컬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등등 그런 시도들을 포함해서 과거의 전략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레퍼토리를 찾아봐라 라는 뭐 그런 뭐 충고랄 것도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커트 헬링은 앞으로도 좋은 음반을 많이 낼 수 있는 보컬리스트고요. 비록 케빈 마호가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커트 헬링은 어떤 그 전체적인 남성 재즈 보컬의 아주 어떤 중요한 작품들을 앞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커트 헬링의 음반 기대가 되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난 케빈 마호가니의 음악도 여러분들 유튜브를 검색하시든지 음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즈 로프트는 여기까지입니다.